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물질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순수한 물질, 순물질. 순물질의 반대말은 순수하지 않은 물질이겠지. 네. 그걸 이제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물이라 불러줍니다. 혼합물이에요. 선생님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순물질. 고마워요. 사실 혼합물이에요. 진짜요? 물질이 아니죠 일단. 물질이 아니죠. 아무튼 세상에 있는 물질을 생각한 거야. 이 어이없는 질문에 답을 해주다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혼합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순수한 물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O2 들어보세요. 산소, 질소, N2 이런 거 순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H2도 순물질이야. 근데 완전 이상한 건 뭐냐면 H하고 O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순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H2O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순물질이야. 물 자체도 순물질이야.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합돼서 화합돼서 완벽하게 새로운 성질을 가진 어떤 새로운 것이 순수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순물질이야. 이산화탄소도 순수한 물질입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위에 거는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뭐예요?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 홑 원소라고 해.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도 순물질이고요. 그 홑원소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도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그래서 화합물, 화합물도 순물질에 들어갑니다. 화합물. 그럼 혼합물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설탕물.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지.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 소금물. 이렇게 설탕물, 소금물 같은 것들이 첫 번째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 혼합물은 흙탕물. 설탕물과 흙탕물의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더럽고 깨끗한 거. 아니요. 못 들었어. 더럽고 깨끗한 거요. 더럽고 깨끗한 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설탕물, 소금을 이렇게 타놓으면 투명하죠. 투명하지 않아? 안 해봤나? 되게 투명해요. 설탕물도 투명하고 소금물도 투명합니다. 뭔가 투명해요. 투명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흙탕물 같은 경우 아래 막 가라앉는 물질들이 있죠.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있는 혼합물이 있고 가라앉는 게 전혀 없는, 가라앉는 게 없는. 이거는 오랫동안 놔둬도 절대 가라앉는 게 없다. 설탕물을 오랫동안 둬도 절대 가라앉는 게 없어. 하지만 흙탕물은 만들어 놓고 한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뭔가 가라앉잖아. 이게 둘을 구분하는 차이점이야. 위에 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균일 혼합물,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얘는 균일하지 않은 거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자, 맞아.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흙탕물은 이제 아래 가라앉은 게 있으니까 불균일인 거 알겠는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들은 조금 이게 왜 불균일이지? 가라앉은 게 뭐지? 싶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첫 번째가 우유. 우유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막 섞어 놓은 거 알아요? 그리고 우유가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혹시 알아요? 우유 먹을 때 왜 흔들어 먹으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도 있네요. 흔들어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설탕물, 소금물 흔들어 먹으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거는 저절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잘 들어, 무거운 지방 성분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가만 놔두면.
그래서 안 흔들고 먹으면 지방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죠. 지방을 먹으면 살찌잖아. 그지? 근데 흔들어 먹으면은 골고루 섞인 상태의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도 밑에 가라앉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균일하지 않은 혼합물이 뭐가 있냐면 꼭 혼합물이라서 이게 물, 다시 말해서 액체만 혼합물이 아니야. 이거 암석. 암석은 돌이잖아. 돌을 이렇게 뭉쳐놨어. 자연에서 뭉쳐놓은 그 돌이 균일하게 섞여 있을까? 물질들이? 아니야. 막 마음대로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녀석입니다.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또 들어봤으려나? 불균일 혼합물에 이거는 쉽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같은 경우도 밑에 가라앉은 게 있죠. 이거는 확인해 봤죠. 그죠? 과일 주스. 이렇게 가라앉은 게 있는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에 또 특이한 게 공기. 공기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가라앉는 게 있나요? 그냥 공기도 저절로 다 모든 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야. 이 교실에 있는 공기도 역시 질소하고 산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이 공기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균일하지 못하게 섞여 있다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쪽에만 산소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쪽에 산소가 없어. 균일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선생님 곧 죽겠죠. 이거. 균일해서 다행인 거야. 균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똑같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기도 균일한 혼합물이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합금이라는 것이 합금. 합금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금속을 임의로 균일하게 섞어 놓은 거야. 대표적인 합금이 예를 들어봤나? 스테인레스. 할머니들은 스댕이라고 부릅니다. 스댕 그릇. 스테인리스 들어봤어요? 스댕은 들어봤나요? 스테인리스를 할머니들은 발음이 안 되니까 스땡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녹슬지 않는 그릇이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이라는 말이 녹이고요. 레스라는 말이 없다. 녹이 슬지 않는 녀석이에요. 녹이 슬지 않게끔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서 철에다가 섞어가지고 녹슬지 않게 만든 물질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균일하게 섞어 놓은 녀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순물질은 호돈소물질,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과 화합물이 있고요. 균일 혼합물,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크게는 가라앉는 게 없는 물질과 가라앉는 게 있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책의 80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물질의 분류라는 곳에 잘 정리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얀 가루를 줄 거야. 하얀 가루 A, 하얀 가루 B를 줄 겁니다. 가루 두 개를 줄게요. 자, 고체야. 어떤 고체 물질 두 개 준 겁니다. 자, 힌트야.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소금이야. 누가 설탕이고 누가 소금인지 맞춰봐. 어떻게 맞출 수 있죠? 먹어보면 되죠. 그죠? 그렇잖아. 먹어보면 되죠. 그래서 먹어보면 된다. 물질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맛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맞죠? 설탕이라는 물질의 특성과 소금이라는 물질의 특성 중에 맛이 다르잖아. 그치? 이런 맛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기 나와있듯이 겉보기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 성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그래. 보기라는 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겉보기 성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 특성 중에 맛을 비롯하여 어떤 것들이 겉보기 성질이냐면 겉보기 성질은 색깔, 맛, 색깔, 붓기, 누가 더 단단한지, 결정의 모양,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자, 설탕과 소금은 맛으로는 확실히 구별이 되죠. 색깔로는 구별이 돼요. 잘 안 되죠. 굳기도 잘 모르겠어. 누가 더 잘 부서지고 막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잘 모르겠죠. 결정의 모양도 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 특징들, 첫 번째 특징들, 다른 말로 겉보기 성질만을 가지고는 물질을 완벽하게 알아내긴 좀 어려워요. 다른 말로 물질을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물질의 특성을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5가지 특성을 공부할 거야. 겉보기 성질,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까지 쭉 공부할 건데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물질의 특성을 왜 공부할까요? 이런 거 맞출 때, 이런 거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뭐한다? 구별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물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들을 쭉 배우고 나면은 쌤이 지금부터 어떤 물질을 주더라도 이제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다시 A입니다. A라고 하는 액체와 B라는 액체를 줄 거야. A라는 액체도 투명하고요. 시험관에 줘야겠다. 시험관에다가 액체를 줄게요. A라는 시험관, B라는 시험관에다가 액체 2개를 같은 부피만큼 줄게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물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야. 누가 물이고 누가 알코올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 냄새를 맡아본다. 응? 알코올 냄새는 알 거야, 알코올 냄새. 알코올 냄새가 나요. 알코올, 소독제 냄새가 알코올 냄새잖아. 그래, 알코올 냄새. 냄새를 갖다 구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냄새로 구별할 수 있으면은 맛도 좀 다르긴 하겠네요. 술이랑 맞아, 술맛이 나요, 술맛이 나요. 물맛. 맞아, 술맛이 나겠네요. 색깔은 똑같죠? 구별할 수 없고요. 굵기, 액체라서 구별할 수 없고요. 결정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특성이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되게 위험해. 방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야. 만약에 하나가 염산이었어. 염산이었어. 선생님이 잘못 준 거야. 아니, 하나는 아마 물일 거예요. 하나는 아마 알코올일 거예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염산이야. 하나 알코올이니까 술맛밖에 더 나겠어? 먹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혀 녹고 막 장난. 피 나고 막 염산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또 되게 웃긴 게 냄새를 맡아도 여기 염산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염산 냄새 맡으면 그 염산 분자가 코로 들어가서 코에 있는 상피세포를 녹여버려. 코피 나고. 이렇게 냄새를 봐봐. 우리 과학실에서 냄새 맡을 때 이렇게 맡잖아. 이렇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맡으면 당연히 코피 나고요. 이렇게 들고서 코 이렇게 피면 당연히 코피 나고 멀리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아픈 느낌 이런 게 나요. 잘못하면 코피가 납니다. 되게 진한 염산일 경우 강할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겉보기 성질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둘한테 열을 가해서 끓여보는 거야. 열을 가합니다. 우리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해서 끓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온도계를 넣어놔. 온도계를 넣어놓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었더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 얘는 띠 온도가 올라가더니 78도씨가 되었더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 얘가 알코올이네. 그치?
알코올은 좀 더 빨리 끓어요. 우리 알코올 이렇게 발라놓으면 되게 시원한 거 알아요? 더 증발이 되게 잘 돼. 증발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끓일 때도 더 빨리 끓어요. 빨리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 이걸 뭐라고 한다? 끓는 점. 우리 저기 써져 있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요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겠네. 라는 겁니다.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뭘 해볼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해볼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른 거. 하나 또 물을 갖다 놓읍시다. 물이고요. 이거하고 A하고 B인데 물하고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하, 이거 하면 되겠다. 얘도 물은 물인데 소금물. 자, 그냥 물하고 소금물은 눈으로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눈으로 구별 안 되죠? 함부로 맛을 봐도 안 됩니다. 혹시 염산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래.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얼린다? 얼려본다? 맞아? 얼려본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말하는 거지? 뭐야? 얼려본다? 얼려보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소금물이 잘 안 얼어요. 우리 되게 추운 겨울날 강은 꽁꽁 얼었는데 바다가 얼은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것처럼 소금물은 더 잘 안 얼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0도부터 얼기 시작해요. 바짝바짝 얼기 시작하는데 얘는 0도가 돼도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한 영하 한 10도씨 정도 되면 이제 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도 얼긴 얼어요. 북극 가면은 왜 얼음이 얼어가지고 빙산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 얼긴 어는데 영하 10도부터 또는 영하 40도 막 내려가야 제대로 얼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잘 안 얼어요. 잘 안 어는 이유 이따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어는 온도,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어는 점을 비교하면 누가 순수한 물이고 누가 혼합물이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일단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밀도도 한번 볼게요. 밀도. 자, 밀도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요만큼만 넣을게요. 하나는 순수한 물이고요. 또 하나는 색소를 타 넣은 이것도 소금물입니다. 자, 어는 점 이용하지 않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인데 어디다 색소를 타 놨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인데 한쪽에다가 색소를 타놨대요. 이게 선생님은 지금 연두색의 색소를 타놨어요. 자,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중에 밀도가 뭐냐면 누가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냐. 자, 밀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잡으면 밀도라는 말이 뭐냐면 조밀조밀한 정도야. 조밀조밀. 이게 빽빽할 밀자인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숲이 하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숲이 하나 있는데 어디가 더 빽빽한지 맞춰봐. A라는 숲에는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야. B라는 숲에는 나무가 3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어디가 더 빽빽해요? B. 그럼 A 본 거, A 들은 거. B죠. B가 더 빽빽하죠. 이게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해요. 자, 나무의 개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어떤 물질의 질량이 더 많이 나갈수록 밀도가 큰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밀도라는 녀석은 뭐와 비례한다? 물질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둘 중에 누가 더 빽빽한지 맞춰줘. A라는 숲과 B라는 숲이 있어요. A라는 숲에는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B라는 숲에도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빽빽하죠? A가 더 빽빽하죠. 나무의 개수는 똑같죠? 뭔 소리야? 질량은 같아. 그런데 부피가 커. 면적이 넓으면 덜 빽빽한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빽빽하지 않은 거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밀도란 녀석은 뭐랑은 반비례다? 부피에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걸 합친 게 밀도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밀도란 녀석을 정리하면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으로 구합니다. 이 공식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공식이야. 이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도 항상 보게 되는 공식이라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둘을 부피를 똑같게 맞춰놨어. 근데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 소금을 더 넣어놓은 얘가 더 무거울 거 아니야? 밀도가 더 큰 건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소금물이고 누가 그냥 물인지 맞추기 위해서 둘을 섞으면 얘가 더 무겁잖아. 얘가 아래쪽에 깔리게 되고 얘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밀도가 큰 게 아래쪽에 깔리고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건 위에 뜨게 됩니다. 우리 기름을 물에 떨어뜨리면 기름이 위에 둥둥 뜨는 거 알아요? 기름이 그게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는 거야. 밀도가 작은 거. 만약 기름이 무거웠다면 기름과 물을 안 섞이는 건 알지? 안 섞이니까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섞이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위에 뜨냐는 거야. 안 섞이는 거 플러스 밀도가 누가 작아서 기름이 작아서 위로 뜨는 겁니다. 자, 밀도의 개념까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밀도를 이용해서도 누가 소금물이고 누가 그냥 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네. 아래쪽에 내려간 게 당연히 소금물이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해도라는 건 뭐냐면 용해도가 뭐냐면 용해가 되는 정도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면 뭐가 돼요? 정답, 소금물. 고마워요.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이 되는데 이거를 용어 정리를 해볼게. 이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누구야? 소금이죠. 소금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은 뭐라 그래요? 네.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뭐야? 방금 한 용해. 맞아, 용해.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뭐라 그래? 아니야. 여기잖아. 용액이라. 소금물, 수용액 막 이런 걸 쓰잖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나오는 거야. 다시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나옵니다.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나오는 거야. 용용 좋겠지, 그죠?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나온다. 자, 다시 자기 스스로 좀 해봐야 돼요. 용질을 용해시키면 용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용인데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고 이거는 물질의 이름들이고 이거 용해는 현상이에요. 현상. 녹아 들어가는 현상. 그때 용해도라는 말은 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 녀석일 텐데 질산칼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질산칼륨 110이 용해도네요. 60도씨. 자, 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소금이고요. 또 하나는
질산칼륨이래요. 질산칼륨이라는 물질과 하나는 소금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둘을 구별해야 돼. 둘을 구별해야 돼. 자,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별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60도씨짜리 물을 준비합니다. 60도짜리 물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A라는 물질을 막 녹이는 거야. 막 녹여. 용해시켜. 막 용해시켰더니 얼마냐? 한 38g? 한 38g 정도 녹았다. 39g을 넣었더니 1g이 녹지 못하고 가라앉아요. 최대로 많이 녹을 수 있는 양은 38g이 되는 거야. 최대로 많이 녹일 수 있는 양은 38g인 거야. 똑같이 B라는 물질도 똑같이 실험합니다. B라는 물질을 똑같이 실험했더니 60도짜리 물을 준비한 다음에 막 녹여. 물은 100g 준비해요. 물 100g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물질을 막 녹였더니 60도짜리 물에 무려 110g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11g 녹이면 1g이 가라앉아. 최대로 110g까지 녹일 수 있는.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때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둘 중에 누가 더 용해도가 좋다?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좋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B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걸 봐서 B가 질산칼륨이네 라는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해도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서 얘가 60도씨일 때 이만큼이네 라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쌤이 칠판 강의 통해서 1번과 2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고 우리 PPT 보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볼 거예요. 아셨죠? 자, 잠깐 멘붕 잠깐 합시다. 멘붕이 아니라 뭐라지? 잠깐 쉬는 시간. 많이는 안 쉴 거고요. 귀를 잠깐 쉽시다.